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오늘은 한국코치협회 인증 코치를 도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한국코치협회 인증 코치 중에서 KAC 인증 코치 그리고 KPC 프로페셔널 코치가 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두 번째 KPC가 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절차 또는 심사 기준 그 밖에 KPC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한국코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공유하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기는 한국코치협회 홈페이지예요.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한국코치협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이 카테고리마다 하나씩 들어가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십니다. 자, 먼저 코치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한국코치협회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여기 자격 인증에서 보면은 자격 인증에 들어가시면 ACPK 프로그램 리스트가 있어요. 이 ACPK 프로그램 리스트에서 내가 배우고 싶은 코칭 프로그램을 정하셔서 기초과정 20시간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쭉 내리면 마음성장학교의 프로그램들이 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성장학교의 마음성장 코칭이 기초과정, 마음성장 심리 코칭이 심화과정, 그리고 그림책 심리 코칭이 역량과정이고요. 마음성장 프로코치 양성과정이 종합과정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성장학교에서 KAC, KPC, 그리고 KSC까지 성장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오늘은 KPC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KPC가 될까 이제 고민하실 때 이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코치 인증해서 요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 다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인증 자격에서 KPC, 코리아 프로페셔널 코치가 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격 요건이에요. KPC가 되기 위해서는 60시간의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조금 전에 봤던 여기 ACPK 프로그램 리스트에서 60시간의 교육을 받으셔야 하고요. 60시간을 받고 코칭을 200시간의 코칭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1대1 코칭 혹은 1대 다 코칭을 200시간 이상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 40시간은 유료여야 해요. KAC에서는 50시간을 이제 채우고 나서 시험을 도전할 수 있는데 이 50시간은 모두 다 무료로 진행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무료 코칭은 함께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끼리 짝 코칭, 버디 코칭을 통해서 채울 수 있어요. 또 가까운 뭐 가족이나 또는 친지들 그리고 뭐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KPC가 되기 위해서는 40시간은 무조건 유료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유료로 진행하실 때 아직 우리가 숙련된 코치가 아니시기 때문에 커피 한 잔 코칭 또 만원의 행복 코칭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그 비용을 책정하시고 그렇게 진행해도 유료 코칭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멘토 코칭 받기가 있어요. 멘토 코칭은 KAC를 취득한 이후에 2개월 이상 5시간의 코칭을 받으셔야 돼요. 누구한테? 네, KAC를 받으셨으니까 KPC나 KSC 코치로부터 멘토 코칭을 5회, 5시간이니까 5회 정도 받으시면 돼요. 그 텀은 2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받으시면 됩니다. 이 기간을 꼭 지켜주셔야 네, 돼요. 그리고 1대1 코치 더 코치 받기가 있는데 이 1대1 코치 더 코치는 KAC를 받은 후에 5시간, 이것도 한 5회 정도 받으면 되겠죠? 네, 5시간의 코치 더 코치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코치 더 코치는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어요. 자, 내가 코치인데 내가 고객과 코칭을 하는 장면을 상위 코치가 KPC나 KSC가 보고서 코칭을 할 때 어떤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코칭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코칭 자세, 태도, 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게 바로 코치 더 코치예요. 그걸 5회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 추천서 2통. 자, 고객 추천서는 내가 200시간의 코칭을 하는 동안 코칭의 효과가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그 고객에게 받으면 좋겠죠? 2통을 받고요. 2명에게. 그리고 코치 추천서. 코치 추천서는 여기 지금 코치 더 코치나 또는 멘토 코칭을 해줬던 그 KPC나 KSC에게 코치 추천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기시험이 있어요. 필기시험은 KAC와 KPC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은 이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이 카테고리마다 다 들어가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아마 합격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필기시험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한 문제당 아마 40초 정도 시간을 두고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히 숙지하셔야지만 네,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실기시험이 있어요. 실기시험은 20분, 전화로 20분 코칭을 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20분 코칭을 가능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고, 네, 코칭 시험에 임하시면, 네, 되세요. 응시료는 30만 원, 네, 자격 기간은 5년,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격유지 보수교육은 50시간인데요. 이것도 역시 5년 동안 50시간이니까 여러분이 매달 열리는 원래 회의나 또는 그 밖에 코칭 프로그램들, 이 회원을 위해서 열리는 코칭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참여하시다 보면 50시간이 네, 그냥 자연스럽게 채워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지원은 자, 보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ACPK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거니까 자, 이것만 참고하시고 포트폴리오 과정은 ACPK 프로그램이 아닌 기타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그 시험에 대한 어떤 지원 그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ACPK 지원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세요. 자, 응시 절차 한번 볼까요? KPC 응시 절차도 역시 똑같아요. 1단계 서류 심사. 서류 심사에서 서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류가 이렇게 이만큼 10일까지 있네요. 1부터 10일까지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세요. 윤리규정 준수서약서, 인증코치 시험 응시원서, 교육 리스트, 내가 60시간 교육을 뭘 받았다라는 것을 기록하셔야 되고요. 코칭 일지, 1대1 코칭 200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고객 추천서 2통, 코치 추천서 2통, KPC 지원, 교육, 준수 서약서, 그다음에 멘토 코칭 리스트, 1대1 코치 더 코치 리스트,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 동의서, 응시 서류 체크리스트 이런 걸 다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KAC 자격인증기관 안내 바로가기 이거는 자격인증기관 바로가기고 여기 다운로드 여기 있네요. 응시 지원 서류 다운로드 받기 여기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이 서류에 양식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 양식에 사인을 하시고 빈칸에 기록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 시험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ACPK 트랙은 코칭 철학, 윤리, 코칭 스킬, 그 다음에 코칭 실제와 적용 등 3과목 총 40문항 70점이면 합격하십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 심사, 2단계 서류가 합격하면 그 다음에 필기시험을 보게 되고요. 필기가 합격하면 실기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이 되면 KPC, 코리아 프로페셔널 코치가 되시는 거예요. 자, 심사기준 정말 중요하죠. 이 심사기준은 여러분이 1대1 코칭 20분을 진행할 때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이제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지난번에 KAC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KPC의 응시, KPC 시험에서 그 기준을 한번 합격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준에 맞춘 코칭을 하셔야겠죠? 네, 이 기준을 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이 코칭 20시간을 배웠고 또 60시간의 코칭을 하면서 여러분이 배운 그 코칭 텀에서
코칭 프로세스가 나름대로 있었을 거예요. 마음성장학교에는 마음성장, 그로우, 코칭 대화 모델이 있습니다. 그 대화 모델에 맞춰서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되세요. 자, 먼저 처음에는 응시 태도, 응시 환경 조성 등 응시자의 기본 자세를 체크해요. 이걸 시험 점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시에 뭐 9시에 시험을 봅니다라고 했는데 지각을 한다든지 또는 응시 환경이 막 시끄러운 곳에서 전화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상대 그 수험자에 대해서도 또 그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에게도 되게 미안한 거죠. 네, 미안한 거죠. 그래서 이 태도, 응시 환경 조성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점수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과 라포를 형성하고 유지한다. 자, 코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객과 라포 형성을 하는 능력이에요. 네, 코치는 늘 낯선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그 낯선 사람과 만났을 때에도 단숨에 마음을 연결하는 라포 형성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고객과의 라포 형성을 위한 대화가 세션의 초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공감 표현을 통해 라포를 강화하였으며, 고객이 편안함과 신뢰감을 느껴 마음이 열린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미 코치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오늘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네, 저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을 좀 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음이 연결되고 마음이 열리고 편안하게 시험이지만 굉장히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라포 형성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또 뭐 한 주 동안 감사한 일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라포 형성에 굉장히 좋은 질문이 되겠죠. 세 번째는요, 코칭 관계의 합의와 비밀 보장을 통해 효과적으로 코칭 기초를 세운다. 코칭 기초를 세운다. 이 말은 바로 고객과 합의하여 지금부터 우리가 이 코칭을 할 겁니다. 당신과 내가 코치, 당신이 고객이 되어서 코칭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해서 안전하고 그 다음에 네, 안전한 코칭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전한 코칭 관계. 그리고 공간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우미 코치입니다. 하고 이제 라포 형성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한국코치협회 윤리 규정에 따라 비밀 보장이 됩니다.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코칭 시작하기에 앞서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고객이 비밀이 보장되는구나. 윤리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는구나. 안전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분은 나를 위한 코치구나. 이런 것까지 관계 설정과 공간의 설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정과 축하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코칭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고객의 에너지가 올라가고 또 고객이 어떤 생각과 말을 표현하고 또 어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럴 때마다 코치는 민감하게 그 고객과 에너지 레벨을 맞춰가면서 인정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해요.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객은 스스로 에너지를 이렇게 이제 이 코칭을 해나가다 보면은 와, 제가 이런 거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와, 이런 것들이 연상이 돼요. 그러면 코치가 덩달아서 같이 그 에너지 레벨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에너지를 올려줘야 되는데, 와, 정말 그럴 것 같으네요. 진짜 정말 기대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인정과 축하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올려줄 수 있는데, 고객의 에너지는 이만큼 올라가는데 코치는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네, 고객이 잔뜩 올려놓은 에너지가 뭐지? 코치가 저렇게 반응하는 걸 보니 내가 뭐 좀 잘못했나?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네. 자, 인정과 축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치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능력 중에 하나예요. 자,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인정과 축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미션을 주냐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점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연습.
사람들에게 장점을 발견하는 연습을 하고 또 축하할 것이 있으면 즉시 축하하는 연습들을 좀 해봐라. 이런 과제 아닌 과제를 내드립니다. 자, 필요한 상황에서 인정과 축하를 적절히 하여 고객의 긍정 에너지가 점차적으로 올라간다. 이것도 이제 점수에 들어가겠죠. 자, 5번은 고객이 제시한 주제를 검토, 재확인하고 합의한다. 자, 고객이 저는 오늘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건강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주제를 검토하고 재확인하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코칭 세션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코칭 주제와 코칭 세션의 목표를 고객과 분명하게 합의하고 세션의 방향을 일관되게 진행한다. 끝까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진행해서 이 고객이 제시한 주제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까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체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고객에게 집중하고 유연하며 자신감이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 자, 코치로서 고객에게 집중하고 그렇지만 유연하게 자신감 있는 태도로 대화를 이끌어 가는지 질문과 대화를 하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코칭 대화가 자연스럽고 자신감이 있으며 속도, 힘, 밸런스를 잘 유지한다. 자, 이런 것들이 좋은 코치다라고 점수에 들어가겠죠. 자, 7번은 대화에서 감지한 내용, 코치의 관점과 피드백, 직관을 개방적으로 다룬다. 자, 대화와 반응에서 알게 된 코치의 관점과 피드백을 고객과 공유하며 고객의 분위기, 말과 어조에서 드러난 불일치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고객과 나눈다. 자, 예를 들면은 고객이 뭔가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하는 표현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웃으면서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다든지 이럴 때, 고객님 지금 하신 이야기의 내용으로 봤을 때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웃고 계셔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웃고 있었나요? 이러면서 고객이 자신의 불일치를 알아차리고, 뭐 사실 저는 힘들어도 한 번도 힘든다라는 그 표현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머리로는 굉장히 힘든 일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 감정은 그것과 다르게 웃음으로 표현됐던 것 같으네요. 코치님 덕분에 제가 그렇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러면서 예, 진실된 대화를 나눠 갈 수 있겠죠. 자, 8번에 고객이 한 말에서 핵심 키워드를 찾아서 활용한다. 자, 고객의 말에서 핵심 단어를 찾아내고 그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이끌어 간다. 고객이 한참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 나갈 때 거기서 뭔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를 찾아내서 조금 전에 다이어트 얘기하시면서 존재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네. 다이어트와 존재감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고객은 제가 그랬나요? 지금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저한테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저의 존재감을 좀 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존재에 대한 이런 인식, 그리고 더 깊은 차원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자, 9번. 고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말로 표현되지 않은 행간도 경청하고 반영한다. 자, 사실과 행간의 내용을 이해하고 반영하여 코칭 대화를 이끌어가며 드러나지 않는 것, 욕구, 고객의 욕구, 또 의도, 감정, 비전, 가치, 동기, 에너지 수준 등 이런 것들도 코칭 대화로 이끌어내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고객의 에너지, 고객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에 깔려있는 욕구, 의도, 그리고 비전, 가치, 동기 이런 것까지 다 KPC 코치들은 이제 다룰 수 있어야겠죠. 마음성장학교의 마음성장 코칭과 마음성장 심리 코칭을 하게 되면 고객의 부정 정서나 또는 고객의 감정, 욕구, 신념 차원, 그리고 존재 차원의 코칭이 가능하게 되세요. 자, 그 다음에 10번.
질문을 효과적으로 한다. 질문을 효과적으로 한다. 네. 질문이 간결하고 코칭 주제와 실질적인 연관이 있으며 효과적인 질문으로 코칭 대화를 확장하고 심층적으로 전개한다. 질문을 효과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코치들이 그 코칭 프로세스에 나오는 그 질문 순서에 연연해서 네, 효과적인 질문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효과적인 질문하기가 가능하게 되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감정, 욕구, 신념, 그리고 삶의 가치와 비전, 동기, 그 에너지 수준에까지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체화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체화한다라는 건 어떻게 체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코치인 나 자신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은 고객의 에너지와 고객의 욕구와 감정, 신념까지 그리고 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까지를 느끼면서 효과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함께 예, 함께 해나가는 그 순간 꼭 필요한 적합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질문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보다 깊이 느끼고 그리고 보다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하면 할수록 가능해지는 일이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11번.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간결하고 명료한 언어를 사용한다. 많은 코치들이 고객의 수준과 맞지 않은 또는 고객에게 어려운 어떤 단어나 영어 표현이나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자, 코치는 고객의 그 목소리 톤, 억양, 발음, 이런 것도 이제 스스로, 코치 스스로의 목소리 톤과 억양, 발음도 굉장히 중요한데, 고객의 고객의 그 목소리 톤, 그리고 고객의 그 에너지, 그리고 고객이 사용하는 언어들,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반응해서 그들이 편안한 가운데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해요. 나는 코치고 당신은 고객입니다. 라고 해서 뭔가 나를 얕잡아 볼까봐 어려운 언어, 어려운 어휘나 또, 네, 뭔가 그 평등하지 않은 그 코치와 고객은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 수평적인 관계라는 걸 머리로만 알고 진짜 몸으로는 다른 표현을 하는 그런 코치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코치들은 그런 것들을 매번 연습을 하기 때문에 코치들은 대체로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고객을 좀 더 존중하는 그런 언어, 네, 언어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고객을 존중하는 거겠죠. 만약에 우리가 초등학생들과 코칭할 때, 또 중고등학생과 코칭할 때, 대학생과 코칭할 때, 또 그 이상 성인들 중에서도 각 분야가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 고객의 전문 분야에 맞는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도 고객에게 또 친밀감과 마음을 더 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느냐?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실된 언어를 사용하면 되세요. 자, 판단이나 집착이 없는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네, 여기도 나오네요. 12번. 고객의 생각과 의도를 판단하지 않는 적절한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네, 그랬을 때 고객의 저항감이 없죠. 음, 판단과 분별이 없는 중립적인 언어는 아마 평생을 연습하셔야 할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에게는 늘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는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태도로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나는 이혼에 대해서 반대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얼토당토한 이유로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고객의 입장에 대해서 고객의 그 이혼에 대한 어떤 뭐 욕구, 감정 또는 그의 삶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고객이 새로운 관점이나 통찰을 갖도록 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혼 얘기했는데 자, 그렇게 아주 확고한 이혼의 의지를 가지고 온 고객이라 할지라도 그 고객에 대해서 고객이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내 삶에 뭐가 중요하길래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자신의 현재의 감정, 의도, 욕구, 신념, 가치, 비전 뭐 이런 것들을 다 나누다 보면 새로운 관점이 획득되고 새로운 곳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마도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고객은 이제 관점이 바뀌고 또 통찰을 얻게 되는 과정. 이것이 바로 또 좋은 코칭의 과정입니다. 자, 14번은요. 코칭 주제와 관련해 고객의 존재를 다룬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다이어트 얘기했어요. 다이어트 얘기하면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표면적인 어떤 주제, 실행과 관련된 주제를 할지라도 그 주제가 그 고객에게 왜 중요한지를 묻는 과정에서 고객의 존재 차원의 어떤 목표, 또 존재 차원의 인식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코칭 주제와 관련된 고객의 내면을 적절히 다루어 고객의 가치, 비전, 정체성 등이 좀 더 명확해지고 코칭 주제와 연결해 변화를 위한 에너지가 높아진다. 자, 존재 차원의 알아차림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삶이 탁 정돈되는 그런 느낌, 내면이 정돈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추진력이 되게 높아지겠죠? 네, 당연하겠죠? 네, 명확하니까 다 15번은요. 대안 탐색과 선택 과정이 고객에게 적절하다. 자, 코칭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실행할 건지 대안을 선택하고 할 때 그것이 적절한지 이런 것도 네, 시험 점수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실행 계획 수립을 고객과 함께 한다. 자, 고객이 직접 자신의 그 실행을 뭘 할 건지, 뭐 예를 들어 다이어트에 대한 코칭을 했으면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언제 누구와 어떻게 할 건지를 고객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코치가 막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 17번은요. 실행과 진척 상황에 대한 상호 책임 관리를 약속한다. 자, 이것은 고객 주도로 실행 계획이 작성되고 고객 환경 안에서 점검 구조를 만들고 코치는 확인을 돕는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때,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이 잘 실행되고 있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는 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에게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로 질문할 수 있고요. 또 고객이 원하는 방법 안에서 함께 상호 책임과 관리하는 그런 여정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18번. 코칭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자, 20분 코칭이에요. 여기는 15분에서 20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20분에 딱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돼요. 여유 있게 코칭을 하시고요. 한 5분 정도 남았을 때 실행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코칭 프로세스를 프로페셔널하게 운영한다. 자, 코칭 프로세스 처음부터 그로우 코칭 모델이 들어간 마음성장 그로우 코칭 모델을 네, 프로페셔널하게 운영을 하면 되겠죠? 네, 버벅거리지 않고 자, 고객의 에너지 레벨에 맞춰 가면서 납부 형성과 그 다음에 자, 목표를 잘 설정하고 그 실행 계획까지 이렇게 여유 있게 프로페셔널하게 운영을 한다. 자, 20번. 전체적인 느낌과 분위기를 고려한 종합적 요소 반영. 자, 코치로서의 자세, 고객 역할 시의 자세 등을 고려한 제반 사항을 평가한다. 자, 이 말 뭐냐면요. 자, 시험 볼 때는 내가 한 번은 코치가 되고 한 번은 고객이 되는데, 자, 코치일 때는 아주 잘했어요. 근데 고객일 때 엉터리 고객이 돼가지고, 코치의 질문에 대해서 딴청을 피우고 막 방해하고 이러면은 이 마이너스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고객 역할을 할 때도, 네, 좋은 자세로, 네,
변화, 성장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코칭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자, 이 20가지의 항목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20분 코칭을 연습하신다면 여러분은 합격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시험 일정이 있어요. 시험 일정은 매년 이렇게 월 초에, 매년 연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로, 여기 보면 12월, 2월, 4월, 6월, 8월, 10월 이때 텔레 설명회를 하고요. 텔레 설명회는 전화로 시험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전화 설명회예요. 참여하셔도 되고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서류 접수는 3월, 여기 1월이네요. 1월 1, 3, 5, 7, 8, 10. 네, 이렇게 1, 3, 5, 7, 8, 10에 서류 접수를 해야 이렇게 또 여정이 1차, 2차 필기시험, 그 다음에 실기시험까지, 최종 합격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2, 4, 6, 8, 10, 12 이렇게 합격이 됩니다. 여러분은 몇 월 달에 도전하시겠어요? 올해 못하면 내년에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KPC 코치, 코리아 프로페셔널 코치가 되는 여정에 대해서 안내했는데요. 자, 방황하지 마시고 코치협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자격 요건, 그 다음에 응시 절차, 또 심사 기준 등을 살펴보시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 되셨나요? 자, 좋은 코치가 되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정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한국코치협회 KPC 코리아 프로페셔널 코치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마음성장 코칭에서 만나요.